안녕하십니까. 척추내시경 맛집 세인병원의 이철호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척추내시경 수술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해서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협착증에 대한 내시경적 감압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척추내시경 수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 그런 PLD 테크닉, 그 테크닉을 통해서는 사실 디스크만이 적응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구의 사용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테크닉에 있어서나 해부학적 접근법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인해서 디스크만이 그 적응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뒤로 많은 내시경 쪽 도구의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드릴이라든지 펀치라든지 RF와 같은 지혈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협착증 또한도 제거하고 내시경으로도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고요. 바로 그게 척추내시경 감압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인병원은 자랑스럽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척추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한 병원이기도 하고요. 시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척추내시경 감압술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또 전문의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했던 그런 경험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사실 초기에 척추내시경 감압술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논문들, 그 결과들을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그 결과로 척추신경외과 학회에서 대원학술상이라는 학술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척추내시경 감압술은 일반적인 수술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나 아니면 허리 밑으로 하는 하반신 척추 마취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세인병원에서는 고령의 환자나 다른 내과적인 질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허리 밑에 있는 척추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술과 접근법이나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술과 다른 점은 한 1cm 미만의 절개를 통해서 거의 근육을 견인하지 않고 내시경이 그렇게 근육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좁아진 부위에 있는 협착의 부위, 감압해야 될 부위만 내시경적인 처치를 통해서 최소로 손상을 주면서 감압을 딱 하고 나온다는 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의 장면 모습이고요. 내시경 쪽 드릴을 통해서 좁아진 뼈들을 제거하고 두꺼워진 인대의 가장자리를 갈아내서요.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경 주변의 일부 부족한 감압의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근과 함께 경막이 보이고 동측과 반대편 쪽에 있는 신경까지도 다 감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수술 전후 MRI 사진인데요. 좁아져 있던 신경관이 척추내시경 감압술 이후에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디스크 탈출증이 아니고 협착증을 동반한 디스크의 탈출증이나 또 협착증이 주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그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유압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추나 흉추나 요추의 모든 병변이 바로 이 척추내시경 감압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마취가 아닌 척추 마취 내에 최소의 절개로 근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또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척추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서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적 처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프셨어요? 그냥 이게 아프다 말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또 좀 쉬면 괜찮아지고 했었는데 뭐 신경 차단술도 해보고 고주파술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나중에 좀 악화된 건지 이제 다리가 저려오는 게 오더니 이제 최근에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겁이 났어. 신경 차단술도 받아보시고 뭐 다른 치료를 해보시거나 하셨던 거는 따로 없어요? 이게 수술을 해보는 건 없고 그 뭐 시술 차원에서 고주파치로 4년 전에 해가지고 그때도 괜찮았다가 이게 이제 직업상 계속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계속 가던 것 같아요.
수술이 더 심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셨는데도 계속 수술은 안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일 그게 걱정됐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미 그 척추 디스크 때문에 왼쪽 다리가 마비되셨어요. 근데 이미 시기를 지나셔가지고 수술은 무의미하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거를 미루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절인 증상 외에 이제 마비 증상이 오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저도 그 전철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고 제가 3일 안에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이제 찾아다녔거든요. 수술 받으시고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 받으시고 침대로 올라가셔서 병동에서 이제 처음 딱 이제 정신 들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느낌이 기억나실까요? 저 기억나요. 그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침대에 눕혀질 때 제가 발을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제 다리 왜냐면 그릇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했는데 왼쪽 발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통증도 없고 이게 뭐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수술 전에 한 10 정도의 통증이 있었으면 수술 직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느끼시는 통증은 어느 정도? 제가 수술하고 다음날이죠. 다음날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음식 때문에 식사를 못했는데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다른 통증이 없었어요. 그만큼 몸 상태가 너무 호전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플 정도로. 네, 그래서 수술 받은 그 부위도 사실 움직이는데 통증이 없어서 제가 수술을 한 건지 몰라서 뒤를 한번 만져보고 그 밴드가 붙어 있는 거 보고 수술한 걸 안 거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주변에 환자분들 통증이 비슷한데 계속 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이 두렵고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마디죠. 사실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수술 후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고 주변에서 그런 우려만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관리 잘해주는 병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통증 있을 때 얼른 달려가서 진료받고 조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는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느낀 게 그게 있네요. 이 척추내시경 감압술은 일반적인 감압술의 적응증과 아니면 금기사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불안정성이 있다든지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서 변형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엔 유압술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단순한 척추내시경 감압술을 받는 것은 추천하지가 않고요. 대부분 그 경계상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들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핀고정이나 인조뼈를 넣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잘 유지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 이후에도 불안정성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인대와 근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압술을 피할 수 있는 단순 감압술에 적응이 되는 경우를 잘 찾아서 이 척추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안정성이 있으면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척추내시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압술을 하는 것이 금기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내시경 수술이 그렇지만요, 이 척추내시경 수술 또한도 이 감압술 또한도 숙련되기까지에는 보통 일반적인 척추 수술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은 케이스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술자의 숙련도가 수술의 결과를 좌우하고요, 합병증의 빈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 또 척추내시경 감압술에 있어서도 충분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을 잘 찾아서 그분께 수술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척추내시경 감압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디스크든 아니면 협착증이든 다들 허리 통증과 보존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주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고생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통증들이 있다면,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입원과 또 그 이후에 빠른 재활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복귀를 어느 정도 담보하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척추 내시경 감압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척추 내시경 맛집 세인병원에 오셔서 그런 감압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